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고 있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친정 부모님이 아이들을 봐주시는 덕분에 근처 의류 공장에서 파트타임으로 포장 일을 하고 있어요.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남편을 만나 결혼해 산전수전을 겪고 저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기 시작해서 아이들 유치원비라도 벌어볼까 하고 소소하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답니다. 물론 저는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남편은 재작년에 공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잘 다니고 있고요. 사실 남편은 남들도 가기 어렵다는 공기업에 다니던 직원이었는데 뜬금없이 찾아온 사업 욕구 때문에 거하게 한 번 말아먹고는 친정 부모님 덕분에 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잘 지내오고 있답니다. 여보, 어디야? 오늘 퇴근 늦어? 시간 맞으면 마트에서 만나자. 오늘 장 보는 날이거든. 나 지금 퇴근하니까 바로 마트로 갈게. 그리고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사실 나 이번에 회사 그만두고 사업하려고 하거든.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사업이라니? 지금 다니는 회사는 어쩌고? 여태 모아둔 돈이랑 퇴직금이랑 대출 조금 받으면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내가 생각해둔 아이템이 있거든. 미쳤어?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무슨 사업이야? 사업의 시효자도 모르는 사람이. 왜? 내 친구 준철이 알지? 저번에 사업 시작했는데 그 분야가 뜨는 분야래.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매출이 월 2천 이상은 된다잖아.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갑자기 사업이라니 조금 당황스럽네. 그리고 자기 지금 직장 다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지금 나이에 사업한다고 그 직장 때려치우게? 애들도 2년 있다가 유치원 가야 하는데 돈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어차피 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뭣도 못해. 내가 당신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니 나만 믿어, 응? 꽃길 같은 소리 하네.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들 유치원 가기 시작하면 교육비만 해도 기본 100 이상 깨지는데 밥 안 먹니? 생활비 안 쓰니?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 내가 그거 걱정 안 하게끔 해준다고. 나 못 믿어? 우리 애들 금수저 만들어줄 거라니까. 아니, 애들을 뭐 얼마나 대단하게 키우려고 금수저를 만든대? 이보세요. 정신 차리고 마트로 오기나 하세요. 되도 않는 사업 이야기는 하지도 마. 그러지 말고 여보, 나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 우리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잖아. 내가 자기 명의로 떡하니 집 사줄게. 응? 아니요, 전혀 그러실 필요 없거든요. 일단 나 마트 갈 거니까 거기로 와. 저는 남편과 사업 문제로 거의 두세 달은 티격태격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남편은 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일을 벌리고 말았어요. 회사에 사표를 내던진 것도 모자라 퇴직금이며 그동안 모은 돈을 한 통장에 모아놓고서는 사업 자금이라며 저에게 딱 들이미는 것 있죠?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이미 하겠다고 손을 벌려놨는데 제가 어찌할 도리가 없더라고요. 화를 낸다고 해도 시간이 되돌아가는 건 아니니까요. 양가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쳐드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것도 저였고 남편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2주도 안 되는 시간에 온 식구들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멋대로 사고쳤을 때는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있다 보니 그 생각도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결국 감당하는 건 제 몫이니까요. 얘, 너 지금 바쁘니? 아니요. 애들 보내고 빨래 돌렸어요. 커피 한 잔 마시려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팔자도 좋구나. 아니, 다름 아니라 승희한테 들었는데 승철이 이번에 사업한다고 돈 다 쓸어 모았다며. 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어요. 사업의 시효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버님도 많이 속상해 하시죠? 말도 마라. 집안 말아먹을 놈이라고 욕까지 하더라. 그나저나 모아둔 돈이 얼마나 된다니. 1억 조금 안 될 거예요. 적금이며 퇴직금이며 다 긁어모으고 여유자금까지 다 땡겨갔더라고요. 얘 그러면 더도 말고 500만 보내라. 어차피 1억에서 500 빠져봤자 별로 티도 안 나는데. 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얘는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작년 내 생일 기념으로 여행 보내준다고 했잖니. 근데 못 갔잖아. 그 돈으로 네 시아버지랑 여행 다녀올란다. 그러니까 500만 보내. 어머니, 그때는 아이들이 입원하는 바람에 정신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적당한 때 봐서 알아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내달라는 거 아니니. 요즘 여행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돈만 보내주면 내가 알아보고 다녀오마. 어머니, 지금 저희가 돈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돈이 있다며? 사업하려면 여유자금 갖고 있어야지. 그 돈이 여유자금 아니니? 아니요. 여유자금이 될지 사라질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 일 하는 거 봐서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 때문에 다니던 직장 그만둬서. 아휴, 간만에 여행 좀 가나 했더니 앞집 순철이네는 며느리가 떡하니 여행도 보내주고 용돈도 알아서 보낸다더라. 어머니,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셨죠? 시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피 같은 돈으로 사업을 한다는데 걱정을 하시기는커녕 본인 실속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리지는 못할 망정. 그 와중에 돈을 달라고 떼를 쓰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크고 작게 바라는 게 많은 분이셨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는 알아서 잘 챙겨드렸는데 아이들 낳고 하다 보니 직장을 관두게 되면서 용돈 드리던 것도 형편에 맞춰서 절반 정도밖에 못 드렸거든요. 그래도 50은 매달 드렸으니까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의 사업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되는 편이었어요. 방 2칸짜리 빌라에서 살다가 전세긴 하지만 처음으로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도 하게 되었거든요. 뭐든지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남편은 사업이 잘 되니까 뭐라도 된 마냥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딱 잘라 말해서 허세가 가득해졌다고나 할까요? 뒤늦게 사업하더니 겉멋이 들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도 바라는 게 점점 많아지셨어요. 솔직히 사업이 안정된 게 아니라서 불안한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출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매일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얘들아, 저번 달부터 용돈 100만 원 보냈던데 조금 더 줄 수는 없겠니? 사업도 잘 된다면서. 어머니, 그이가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100만 원 말고도 뭐 필요하신 거 사시라고 더 드리기도 하잖아요. 모자르세요? 아니, 부러워서 그러지. 네? 뭐가요? 왜? 누가 엄마한테 뭐라고 해? 앞집 순철이네 큰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잖니. 그래서 매달 용돈 200만 원 준단다. 나는 고작 100만 원이잖니. 어디 수준 차이 나서 나랑 친구 해주겠어. 어머니, 그것도 많은 거예요. 저희 형편에 최대한 드린 건데. 그리고 아버님도 아직 일하시고 생활비 받으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머님이 직장인들보다 더 받으실걸요? 야, 너는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지. 말을 그렇게 빙빙 돌려서 하니. 그리고 이 늙은이가 써봤자 얼마나 쓴다고. 됐다. 주기 싫음 주지 마. 당신은 왜 그렇게 말을 해서는 엄마 얼마나 더 보내줘? 똑같이 200 보내주면 돼? 그까짓 거 보내줄게. 아니, 여보.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많아지면 어떡해? 해? 그리고 잘 번다고 펑펑 쓰면 큰일 나. 적당히 모으고 여유자금으로 냅둬야지. 당신이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야? 됐다. 시애미 용돈 가지고 싸우느니 그냥 내가 안 받고 말지. 에이, 엄마, 잘난 아들 둬서 뭐해요? 내가 지금 계좌로 200만 원 보냈어요.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살아.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다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남편이 주는 돈을 받고서는 며느리 욕하기 바쁘셨습니다. 남편도 사업하느라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했고 그만큼 수입이 있었기에 신경은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며느리 된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어찌나 얄미운지 저는 반포기 상태로 아이들을 돌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가까이 살아서 그나마 심란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다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고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하더군요.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도
수출이나 외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면서 어려워지더라고요. 결국 사업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고 대출금 이자를 갚아나가기 빠듯해 제2금융권에 손을 대야 했어요. 그 와중에 이것저것 해달라며 대놓고 과욕을 부리는 시어머니도 제 스트레스에 한몫하시게 되었죠. 남편의 사업은 망하고 말았고 고스란히 2억이라는 빚을 떠안게 되었답니다. 출근 잘했어? 애들 때문에 정신 없었네. 일 있어서 새벽에 나가봐야 한다며. 볼 일은 다 본 거야? 나 사업 접을 거야. 이미 망했지만 더 이상 부질없는 짓이야.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가 부질없다는 건데 사업이 망하다니? 말 그대로야. 부도 났다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도현 씨랑 유광 씨 같은 직원들은?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그래? 2억인데 막막하다.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있겠다고?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냐. 사업도 안 해본 당신이 뭘 알아. 사업이 쉬운 건 줄 알아? 나도 답답하단 말야. 생각 좀 하게 냅둬. 생각만 하다 굶어 죽게? 적어도 피해를 최소화시켜야지. 그리고 아예 접더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 답이 나오니? 아, 몰라. 나 좀 내버려둬. 어떻게 그래. 나가서 뭐라도 해야지. 애들 당장 원비도 내야 하고. 생활비는? 아, 그만 좀 하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재촉 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중하게 사업하라고 했지. 여윳돈이라도 있으면 뭐라 안 하겠는데 골프 치러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니? 애들 생각해서라도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진짜 아빠 맞아? 그만 좀 해. 나도 답답하단 말야. 결국 남편의 사업이 망해버렸고 원비도 겨우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친정에서 생활비에 보태라며 간간히 돈을 보내주시긴 했지만 참 비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남편은 사업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밤낮으로 밖으로 돌아다니긴 했는데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이들을 재우고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다던가 해서 겨우 돈을 메꾸며 살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정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는 저희 집에 들이닥치셨습니다. 막상 작은 방 2개에 허름하다 못해 낡아빠진 집에 사는 딸을 보니 속상하셨는지 화를 내시더라고요. 자네, 나랑 이야기 좀 합세. 화진이 너는 어디냐? 저 지금 은행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네, 장인어른. 무슨 일이시죠? 무슨 일? 알면서 왜 그러나? 내 딸 이렇게 고생시킬 거였으면 왜 데려간 건가? 잘 다니던 직장 때려치면서 우리 딸 마음고생 시키더니 지금 뭐 하는 짓인 겐가? 장인어른도 아시다시피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어렵게 아파트 들어가서 잘 사나 했더니 내가 저번에 그 집 갔다가 아주 까무러치는 줄 알았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게 뭔가 도대체? 내가 언제 자네한테 돈 가지고 뭐라 한 적 있나? 적어도 가장으로서 책임은 져야지. 아빠, 그만해요. 이 사람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한다는 게 이 모양이냐? 화진이 너 당장 아파트 하나 알아봐라. 무슨 아파트요? 너랑 애들 그딴 집에서 살게 하려고 금지옥엽 외동딸 키운 거 아니다. 한 30평대로 알아보고 연락해라. 가격은 상관없으니 적당한 곳 골라놔. 그리고 다시 연락하렴. 장인어른, 갑자기 집은? 맞아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꼴이 말이 아니잖나. 이번 일로 자네한테 실망이 크네. 그 집은 화진이 명의로 사줄 거야. 자네는 그 집에서 살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정신교육 좀 받게. 유통일 하고 싶다고 했지? 내 밑으로 와서 2달만 고생하게. 그게 조건이네.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은 아니지. 내 딸이랑 내 손주들을 위한 집이니까. 사업 잘 나갈 때는 기고만장해서는 흥청망청하다가 막상 가진 거 없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꼴 좀 보게. 난 자네를 믿지 못하겠어. 내 딸과 손주들이 평생 자네랑 같이 살 생각하면 열불이나. 열심히 할 자신 있나? 네, 죄송합니다.
이게 자네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일세. 자네가 2달 동안 모든 일을 다 배워낸다면 그땐 다시 믿어봅세. 내 생때 같은 자식들 개고생하는 꼴 더는 못 봐. 당장 이번 주 주말에 짐 싸서 내려오게. 그렇게 청천벽력 같은 친정 아버지의 호통에 남편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시골로 내려갔어요. 저희 친정집은 농산물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고 직접 농사도 짓고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이었는데 친정 아버지의 도움으로 저희는 괜찮은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어요. 서울처럼 집값이 비싼 편은 아니라 운 좋게 42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짐을 꾸려 친정 부모님이 계신 논산으로 넘어갔고요. 한여름에도 농사일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유통일까지 배우려니 남편이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고 종종 친정 아버지가 보내주시는 남편의 사진을 보고 근황을 접했습니다. 얼굴도 까맣게 타고 진짜 저러다 죽겠다 싶은 표정인데 자기가 저질러 놓은 것들을 자각해서인지 입 다물고 끝까지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바로 욕심에 눈이 먼 시어머니요. 대놓고 저희 집에 들락날락거리며 은근히 짐을 한두 가지씩 갖다 놓으시는데 하루 이틀 머물던 것이 일주일, 보름으로 늘더라고요. 밤에 몰래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방도 4개에다가 멀쩡한 아들 집 놔두고 왜 남의 집에 사냐며 자기는 여기 눌러 살 거라는 말을 하는데 화딱지가 났습니다. 남편도 정신 차리고 잘 지내고 있고 저희도 이제야 숨통이 트이려는데 시어머니라는 작자가 저러니 정말 미칠 것 같더군요. 예, 나 거기서 좀 당분간 신세 좀 지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은 어쩌고요? 1~2살 먹은 어린애도 아닌데 알아서 잘 살겠지. 이제 이 좁은 집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간다는데 할 말 있니? 저희랑 합가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이놈의 여편네가 미쳤나? 갑자기 애들이랑 합가라니? 그 집이 어떤 집인 줄 알고 멋대로 구는 거야? 어떤 집이긴 우리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으로 마련한 아들 집이지. 보니까 집이 참 넓던데 4식구 살기에도 넓은 집이야. 집이 휑하니까 이참에 나랑 같이 살자꾸나. 그만하지 못해. 세아가, 지금 내 시어머니가 한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하렴. 네. 네, 너 정말 야가 빠졌구나. 사돈 어른이 내 귀한 아들 데려다가 개고생 시켜서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주제에 너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참에 시집살이가 뭔지 경험하게 해줄까. 또 지랄이네 진짜. 어머니야말로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이가 번 돈으로 산 집이라고요? 이 집 제 집인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그리고 지랄 시어머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저 그동안 욕 한마디 안 하고 산 걸 다행으로 아셔야 할 거예요. 그이가 전 재산 사업으로 말아먹고 저희 반지하에서 거지같이 사는 모습 보고 친정 아버지가 제 명의로 사주신 집이라고요. 이게 진짜 너 당장 우리 아들 집에서 꺼져.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다. 하늘 같은 남편을 떠받들지는 못할 망정. 쯔쯔. 당신 지금 세아가한테 말 다 했어? 제정신이야. 나랑 더 이상 안 살고 싶어? 왜 나한테 지랄이야? 당신 정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마누라 편을 들어야지 며느리 편을 들어. 내가 면목이 없어서 그런다. 이놈의 여편네야. 당신이랑 승철이가 싼똥 치우면서 사는 것도 지겨워. 재산 까먹으면서 지내느니 이혼하자. 어머니, 생각 잘하셔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거든요. 꺼지려면 어머니가 꺼지세요. 왜 다들 나한테 지랄이냐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나 그동안 이 사람이랑 애들 힘들게 한 거 생각하면 눈물 나.
장인어른 덕분에 정신 차리고 새 출발하려는데 엄마가 다 망치려고 하네요. 제발 그만하시고 철 좀 드세요. 아이고, 이제는 아들 녀석까지. 너 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네. 그래, 까짓 거 이혼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결국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이 문제로 크게 다투셨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재산 분할을 받아서 의정부 어디에서 지내신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돈 문제로 계속 시아버지와 싸우는 것 같았어요. 신랑은 저희 곁으로 돌아와 그동안 후회를 많이 했다며 잘못을 뉘우쳤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고요. 시아버지는 저에게 그동안 고생했고 자신도 돈이라면 치가 떨리니 미리 물려준다며 제 앞으로 3억이라는 큰 돈을 주셨어요. 시댁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대로 정신 차리고 사는 사람은 시아버지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남편도 정신을 차렸다고는 하지만 살면서 몇 년은 더 지켜봐야겠죠. 친정 부모님은 제가 고생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며 시골에 있는 땅을 정리하시고는 천안으로 이사 오셨어요. 본인들도 나이 들고 가족들이랑 가까이 살아야겠다며 아이들을 봐주며 지내고 계십니다. 덕분에 저도 파트타임으로 일도 하고 저만의 시간은 갖기도 하며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업 때문에 이혼의 위기도 겪어보고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 또한 인생 공부 아니겠어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고 아이들 데리러 가봐야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원한 8월 한 달 되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식 장사를 하며 딸아이 하나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분식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인데요. 최근에는 이혼했었던 남편이 비참한 몰골이 되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땐 헌신짝처럼 저와 딸아이를 버렸다가 나중에 제가 성공하니 돌아온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내 주었죠.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너는 서빙만 하면 된다니까 왜 사람들한테 웃음을 팔고 있어?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감사하다는데 씩 웃고 난리냐고. 당연한 것도 고마워해 주시니까 좋게 좋게 대한 거지. 단골 손님 만들면 어머님 분식집도 더 대박 나는 거고 좋잖아. 야, 이런 작은 분식집이 대박 나봤자 쪽박 간신히 면하는 정도지. 아, 결혼 전에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멍청하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갔나 보네?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한 것뿐인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나 당신이 어머님 일 도우라고 해서 분식집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어머님도 친절하게 일 잘한다고 좋아하시는데 왜 당신만 유난인데? 뭐? 유난? 너 말 다 했냐? 이게 보자 하니까 서방님한테 자꾸 대드네. 내가 임신했다고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이지? 요즘 매질을 안 했더니 아주 나를 우습게 하네? 임신했다고 당신이 언제 좋게 대해줬어. 지금도 집에 가면 청소며 요리며 집안일 내가 다 하고 있구만. 당신은 집에서 리모컨 만지면서 물 먹는 것도 자기 손으로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렇게 사소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잔말 말고 앞으로 너 분식집에서 서빙할 때 사람들한테 괜히 눈웃음 치지 마. 친절 핑계로 바람 대놓고 피는 꼴 보이면 죽을 줄 알아. 알겠어? 결혼 전에만 해도 다정다감한 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까지 저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가부장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잘 대해주다가 이렇게 돌변을 해버리니 저로서는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임신을 한 마당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제게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분이었죠. 너 오늘 보니까 방에서 큰 소리 나던데 무슨 큰 싸움 난 거 아니니? 아유, 나는 주영이 지 아빠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일 때마다 심장이 콩닥거린다.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그이가 성격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주영이가 하늘 날아간 주영 아비한테 잘못 배운 게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도 그런 아들이랑 결혼해주고 내 일까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저야 어머님이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걱정이에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사업할 거라고 하더니 막상 일을 알아보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면 역정만 내서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너 들은 얘기 있니? 내가 물어볼 때는 퇴사한 게 사업하고 싶어서만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그래도 솔직하게 네가 말을 해주면 좋겠구나. 우리가 안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제가 말했다는 거 알면 완전 난리 피울 거라서요. 내가 너한테 해댈 일 언제 한 적 있냐? 절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 보거라. 직장에서 상사가 서류 집어던지면서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고 화를 냈다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못 들었는데 동료들도 그이가 일 못한다고 따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슨 도박인지 뭔지 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걔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선비 체질이기는 한데 누가 놀리거나 먼저 시비 걸면 주먹부터 나가는 성격이었다. 오히려 옛날 생각하면 성질 많이 죽은 편이지. 그럼 아직 성질 덜 죽은 모양이에요, 어머님. 상사랑 동료들이랑 뒤통수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해서 치료비 물어준 것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뒷일 생각 안 하고 주먹부터 올리는 사람이라 가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애 낳고도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이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걔한테 심리 상담인가 가족 상담 같은 거라도 받아보라고 해야겠구나. 물론 네가 말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오히려 짐만 얹어드린 것 같아서요. 내 암 때문에 그러냐?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너한테는 고마운 마음뿐이다. 솔직히 암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정신이 없고 하나뿐인 아들이 좀 좋은데 장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를 많이 핍박했잖니. 그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대장암에 걸리신 시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게 되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때문인지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철부지인 남편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를 계속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사근사근하게 말을 건네기도 하시며 친근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만약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이혼을 했다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남편은 막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사과를 하고 난리야. 그 자식 헬스했다고 나대기만 하지 물근육이라서 붙었으면 내가 100% 이겼다고.
남들이 보면 임산부 내세워서 그 뒤에 숨은 겁쟁이 같을 거 아냐. 애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대체 언제까지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무례하게 대할 거야.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 셀프 서비스라고 말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싸움을 하냐고. 계산하는 곳에도 적혀 있고 입구에도 빤히 반찬이랑 물은 셀프라고 적혀 있잖아. 그런데 두 눈깔 멀쩡히 달려놓고도 물 달라 반찬 달라 하는데 열이 안 받냐? 그래서 눈이 있으시면 보일 거라고 대답한 게 뭐가 잘못인데?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 그래서 이런 분식집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엄마가 울며 불며 애원해서 잠깐 나도 이 일 하고 있는 거야. 팔자에 없는 배달에 손님 접대까지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더 중요하고 돈 잘 버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놓고 당신 내기 바둑이며 화투며 도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핸드폰으로 자꾸 도박판 버리는 곳에 연락 오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 안 차릴래? 곧 애도 태어날 건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태어날 우리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 되지 않아야지. 분식집 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쪽팔리는 일인 거 몰라? 두고 봐. 내가 한탕 크게 해서 팔자 피고 말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고맙다고 절할 날 올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부터 잔소리 줄여. 나한테 잘하라고. 당신한테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도 집에서 집안일하고 수발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다. 야, 뉴스인가 뭔가 보니까 임신해도 적당히는 운동해주면 좋다던데?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즐겨. 외국에서는 산후조리니 뭐니 그딴 걸로 괜히 시간이랑 돈 날리는 일도 없다더라. 산후조리원 어쩌고 하면서 꼴값 떨지 말고 하루 쉰 다음에 곧장 일 투입해. 알겠어? 그런 건 또 외국 거 어찌나 잘 따라가는지. 당신은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니. 나처럼 사람들 배려하고 양보해주면서 불리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하도 손해를 보고 살아서 내 지인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당신한테 바보라고 하면 정말 바보 같아서 바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뭐가 있는데? 똑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분식집 일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돕고 있잖아. 당신은 오전 오후 깔짝 얼굴 도장 찍었다가 도박판으로 사라지기나 하고. 야, 적당히 해. 잔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물린다. 내가 패 돌릴 때도 네 잔소리 생각나서 컨디션이 망가지는 사람이야. 귀에 맴돌 지경이 적당히 하라고. 어머님이 아픈 몸 이끌고도 분식집 일 하시잖아. 당신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뭔가 나서야 할 거 아냐. 어머님 대신해서 떡볶이 만들고 튀김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하든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짐 죄다 지우고 살 생각인데? 적당히 하라고 했다. 나 진짜 열받으면 횟가닥 돌아버리는 거 알 텐데. 이것 봐. 당신 은근히 강약약강인 거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 문신하고 세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 야, 진짜 미쳤냐? 남자 자존심을 이게 마구 긁어대네. 야, 나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야. 선택적으로 아니고 사람 안 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대가리부터 깨버린다고. 내가 진짜 작정하고 성질 보여줘? 알겠어. 믿으니까 그만해. 당신 정말로 그럴까봐 겁난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도 못 믿는 눈치인데? 내가 적당한 놈 하나 골라서 조만간 대가리 박살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응? 남편이 손님을 패겠다는 선인을 저는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말릴 수는 없을 일이었지만 남편은 제게 선언한 대로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죠. 가족과 방문한 손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서 손발 멀쩡히 달려있는데 네가 알아서 처먹으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격한 사람이 경찰이었던지라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고 구치소에 감금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사람을 팼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사과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영이 어떻게든 빼보겠답시고 합의 본다느니 그러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그이가 많이 서운해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구치소에 있으니 상황에 대해서 뭐 듣고 있는 거라도 있겠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한번 방문이나 다녀오너라. 나도 따로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호되게 좀 혼을 내줄 거니까. 맘 같아서는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주영이 이 자식이 제 아비 닮아서 성격이 더럽잖니. 안 오면 그거 두고두고 씹어대면서 나중에 온갖 원망으로 이어질 애다. 어머님, 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 차라리 훌훌 어디 떠나가라고 하고 싶구나. 아픈 시모일 도우랴 한심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랴 네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없었으면 진즉에 이 집 탈출했을 거예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구나. 얼마 뒤 저는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면회를 신청해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을 보러 가던 중 하필이면 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바람에 산부인과로 선회를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저는 어머님께 딸아이를 맡겨두고 다시 예약을 통해 방문했는데 남편은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여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깨달았어. 여기서 온갖 인간 군상들을 다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 있지? 당신이 웬일로 그런 얘기를 해? 나가면 또 신고한 인간 대가리 깨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야. 나가면 내가 정말로 잘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주라.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나 정말 달라질게.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이때까지 잘못 저질러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야? 엄마 곧 돌아가시잖아. 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엄마 죽기라도 하면 장례는 누가 치르겠어. 몸 점점 쇠약해 가시는데 엄마 죽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쓸쓸하게 하늘 가는 거잖아.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우리 아빠 교통사고로 당한 이후에 멀쩡하셨다가 다음날 바로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 내가 말했지? 알지. 병원 검사 안 받아도 괜찮다면서 사고 당일날 멀쩡하셨다며? 그 일 떠올리면 내가 아직도 후회를 해.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 말 믿고 방치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서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그 시기만 안 놓쳤었더라면 아직도 아빠 살아있을 텐데 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가뜩이나 나 구치소에 있어서 우울한데. 어머님도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당신 말대로 정말 얼마 안 남으셨을지도 몰라. 당신 여기 있는 동안 새벽에도 몇 번이나 아프다면서 깨시고 신음하면서 주무시더라. 나 듣지 말라고 몰래 우시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 에이,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 내가 빨리 성공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변했다고 말하니까 나도 믿어보고 싶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변화해줘. 부탁할게, 응?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내가 나가면 분식 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한테도 잘하는 남편 될게.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어야지. 당장이라도 이 집안을 버리고 딸과 함께 훌훌 떠날 생각으로 구치소에 갔었던 저였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들먹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남편이 구치소에서 돌아왔을 때 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남편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시어머니의 아픈 몸이라도 돌봐드리고 임종까지 지켜보기라도 해야겠다는 각오를 품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대로 떠날 줄 알았는데 또 돌아왔구나. 이 집구석 떠나고 그냥 네 살 길 찾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구치소 가니까 남편도 변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 없는 자식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믿어봐야죠. 주영이 아비 하는 짓을 어쩜 그렇게 빼다 박아서 이렇게 골치만 썩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니?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적어도 아이랑 저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서 떡볶이며 튀김 만드는 법 배워보는 건 어떠냐? 내가 암 걸리고 나서 약을 먹다 보니 미각이 둔해져서 오히려 네가 훨씬 더 낫다 싶을 때가 있더구나. 뭐든 야무지게 잘하는 너니까 문제없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먹는 것도 신경 쓰시면 나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은 저 주방 절대 못 오게 하시더니. 암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걸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주영이가 또 질투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애잖니. 그래서 너한테 분식일 알려주지 말고 서빙 정도만 시키라고 신신당부했었던 걸 깨겠다는 말이야. 남편이 제가 분식일 배우는 걸 싫어했다고요? 그래, 여자가 잘나면 또 바람 피우게 된다고 어떻게든 너한테 서빙만 시키라고 주방 근처는 구경도 못하게 하라 하더구나. 분식 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걔는 이런 것까지 열등감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가끔은 저게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을 때가 많아. 시어머니를 간병할 겸 분식일을 도와드리러 집에 돌아온 저는 분식일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는 의외의 제안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딸아이를 기르는 한편 분식일을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워낙에 시어머니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연락이 두절이 되더니 아예 눈앞에 나타나질 않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돌아와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죠. 엄마, 내가 집사람 절대 일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여보, 어머님 편찮으신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지금 편찮으신 건 엄마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엄마, 나랑 약속했잖아. 집사람한테 일 절대 안 가르친다고. 너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가게 일 열심히 도운 건 며느리였다. 네가 생각 없이 폭력 저질러서 가게 평판 떨어뜨리고 감옥 가 있는 동안 나 간병하고 돌본 것도 며느리였고, 그 상황에서 내가 너랑 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엄히 타박을 하는 거냐? 너는 왜 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안 지켰니? 왜 이 엄마 속을 썩이고 그래? 아, 그래. 친아들보다 남의 딸년이 이제 더 소중하다 이거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이 집안에서 골칫거리인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잖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한테 당장 사과드려. 사과는 개뿔. 이놈의 지긋지긋한지 내가 더러워서 나가고 만다. 당신 지금 가면 어머님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왜? 나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 당신은 잘 알잖아.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어? 변하겠다더니 왜 또 항상 이런 식이야? 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프신 어머님 버리고 가서 당신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애는 또 어쩌고?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확실하게 기술을 배웠거든?
구치소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슨 기술을 배웠다는 거야? 설마 당신 무슨 나쁜 일 하고 다니려는 거 아니지? 정직하게 살면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 내가 그래도 내 손 더럽혀가며 돈도 5천만 원 넘게 벌었는데 됐다 그래. 가정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이렇게 배신이나 받는데 그냥 내 배 불리고 새장가 드는 게 훨씬 낫겠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너는 이 지긋지긋한 가게에서 잘 지내봐. 어? 엄마랑 이곳에서 썩어 버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예, 이제 돌아와 놓고 또 어딜 간다고 그러니? 주영아! 남편은 그 말을 마치더니 가게에 딸린 집에 올라가 현금이며 돈 될 만한 폐물들 등을 죄다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가차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기에 저와 어머님이 눈물로 호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는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미가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니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돈 붙여줄지도 모르고요. 도박이니 범죄니 손대는 게 어쩜 걔 아비랑 하는 짓이 그렇게 빼다 박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하자. 부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 주영이가 다시 돌아오면 걔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너는 그냥 이혼을 해버리든지 하여튼 간에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라. 그게 걔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을 일이다.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라도 걔가 정신을 차리고 건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니 그런 말씀은 마세요. 내 부탁이니 꼭 들어주렴. 가능하겠니? 가게는 네가 그동안 맡아주고 있으렴.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 운영을 맡기고서 눈을 감으셨고 남편은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며 어머님께 배운 메뉴들을 개량하기도 하는 등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도움을 준 데다가 어머님의 간병에 남편의 수발이 없으니 가게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있었죠. 덕분에 저의 분식집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맛집이 되어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시간이 흘러 아기이던 딸아이가 5살이 될 때쯤 남편이 허름한 차림새로 어슬렁거리며 저의 앞에 나타나더군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냈는지 꾀지지한 차림인 것도 모자라 자세히 보니 손가락도 하나 잘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대박 났다며? 내가 소문으로 다 들었지. 우리 기특한 여보가 성공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야, 우리 딸도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 당신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어머님 장례식 때도 보이질 않더니. 비즈니스를 좀 하다가 왔었는데 그게 좀 꼬여버렸어. 그래도 비즈니스한 경험이 어디 간 건 아니니까 당신은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야. 앞으로 우리 더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 남편만 믿어. 알겠지? 야야 거릴 때는 언제고 내가 성공하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왜 또 사람 민망하게 이래. 밖에 보니까 사람들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데 직원도 더 뽑고 기왕 하는 김에 분점도 내버리자. 어? 그건 내가 관리하면 수입도 2배 될 거니까 우리 딸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니까 꿈만 같다. 어? 우리 가게는 개뿔. 미친놈아, 우리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어.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가 이혼한 지 2년이나 됐다니? 너 약 먹었냐?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들은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혼이 되냐고? 변호사분이 몇 년 동안 멋대로 실종되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 게다가 당신처럼 폭력 휘두르고 나나 딸이며 부양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혼 사유로는 충분한 거 아닐까? 야, 내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래, 너랑 나랑 남이라고 치자 썩으려나.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운영해오던 가게인 건 알고 있지? 당연히 아들인 내 소유가 맞는데 왜 남인 네가 차지하고 있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 멋대로 해봐. 그래봤자 당신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소송 좋지. 한 달 내로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빈다는 거에 내가 전 재산 건다. 걸 재산이나 있으시고 허름한 차림새며 손가락 잘린 거며 보니까 어디서 도박하다가 아주 제대로 털렸나 본데? 야, 내가 진짜 이 가게 깽판을 쳐봐?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고? 남편, 아니 이혼한 이후 저의 전남편이 된 작자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깽판을 치다가 결국 손님이 신고한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구치소에서 나온 남편은 제게 소송을 통해 빼앗긴 가게를 되찾으려고 했었지만 양육의 의무도 저버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도 나타나지 않은 개차반을 편들어줄 법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빼앗긴 전 남편은 제게 동정에 호소하며 1,000만 원만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에 저는 그마저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그간 행해왔던 폭력에 실제로 난리를 부렸던 전적 등을 사유 삼아 현재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저와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전 남편을 받아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